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와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활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다룬 책, 스마트 기기. 어떻게 할까요?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 기구를 조사해 봅시다.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 봅시다.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 봅시다. 먼저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 기구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밥솥에 있네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소비 전력량, 그리고 1년에 얼마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전자레인지, 에너지 절약 마크가 있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지 또는 학교에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학교에 있는 공기청정기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알아보시고요.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도 소비 효율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는요.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지, 즉 단열이 잘 돼야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바깥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단열재를 사용해요. 아니면 외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의 양을 줄이거나 단열 유리를 사용한 창문을 설치하거나 등등이 있습니다. 또 자연을 이용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에서 태양열 판이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태양열을 난방이나 냉방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조사해 보세요.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목련의 겨울눈, 곰의 겨울잠. 한겨울 나무는 봄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눈이 그것입니다. 봄이 되면 피어날 새 생명을 위해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목련의 겨울눈은 여러 겹의 껍질과 따뜻한 털로 부드러운 겨울눈을 보호합니다. 칠엽수의 겨울눈은 부동액과 같은 끈끈한 액체가 감싸고 있어 겨울눈을 외부의 추위로부터 지켜줍니다. 곰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하여 에너지를 아낍니다. 실제 겨울잠을 잘 때는 몸의 대사율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며 심장박동도 분당 55회에서 9회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곰처럼 겨울철 체온 유지가 중요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가을이면 도토리나 열매와 같은 먹이를 많이 섭취하여 살을 찌운 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겨울잠을 잡니다. 다람쥐의 경우도 평소 1분에 150에서 200회 뛰던 심장박동수가 1분에 5번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도 환경에 적응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털과 지방, 그리고 황제 펭귄의 허들링 이런 것도 있어요. 허들링이 뭐냐면 황제 펭귄끼리 서로 몸을 밀착시켜서 체온을 나누면서 남극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고래 유선형 몸통이나 그리고 새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해 이용하는 기구이지만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되죠. 발광 다이오드, 즉 LED 등은요, 다른 전등에 비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요. 에너지 효율 비교를 볼게요. 백열등, 빛 에너지는 약 5%, 열 에너지로 다 빠지네요. 형광등, 빛 에너지는 40에서 50%, 열 에너지는 나머지. 발광 다이오드 등 LED 등은 빛 에너지가 90%, 열 에너지로 빠지는 게 적죠. LED 등이 가장 효율이 높으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이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광 다이오드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건물에는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기도 하죠. 자연에서도 겨울눈, 겨울잠과 같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어요. 더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 점 무엇일까요? 같이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게요. 57쪽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기구 조사해 보기. 전기밥솥 1등급, 전기밥솥 1등급, 공기청정기 2등급, 냉장고 1등급, 냉방기, 에어컨 4등급 등등 이렇게 기구를 조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에너지 절약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 고효율 기자재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발광 다이오드나 펌프, 송풍기 등이 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나 품질 시험 결과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그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에너지 절약 마크 붙어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전자레인지나 뭐 컴퓨터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에 써봅시다. 이중창, 단열재 이런 거를 얘기했었죠. 먼저 이중창은요, 창이 2개가 있으니까 바깥의 온도에 영향을 덜 받고자, 즉 건물 안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열재는요,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해서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보세요.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우리 아까 본 거 겨울눈, 겨울잠 있었죠? 겨울눈은요, 겨울눈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이 열 에너지를 빼앗겨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겨울잠은요, 모두 다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먹이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고 겨울 동안은 자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겨울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전기 같은 걸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난방비도 줄이고 자원도 아낄 수 있어요.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 취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